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예. 자, 이제 생각보다 오늘 이제 10월 출발이 좋습니다. 네. 지금 개장 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1,410원대까지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1,40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환율 자체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만약에 장 후반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 상향치, 그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려보자면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7월 달과 8월 달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 정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밸류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이제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살짝 미심쩍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여전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3주 정도의 강세장이 이어졌다라는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연휴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스탠스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들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연휴 이후에 진행이 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왔었던 쪽이 또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본다면 저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어젯밤에 엔비디아하고 화이자가 많이 언급이 되던데 네. 미국에서 네. 화이자 건 혹시 내용 좀 파악해 보셨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가에 대한 예, 그렇죠. 약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네. 내용들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화이자라는 기업이 사실은 약가 인하라는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렴하게 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약가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저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어준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아주 뜨겁게 움직였었던 바이오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제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물량들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의약품 쪽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예. 현지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조 자체를 베이스로 좀 깔아두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에스모에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학회 일정에서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고 트럼프가 이제 화이자와 이런 협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다면 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12월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업종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하락했었던 적이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체적인 연말 12월 달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업종지수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벌써 12월 달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10월 달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11월 달, 12월 달이 좀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스탠스,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이제 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비만 치료제 쪽 최근에 엄청 이슈가 많았잖아요.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왜냐면 APR이 다시 또 시세를 내니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쪽이 굉장히 매력적인 예. 것은 이게 환자가 아니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가 무슨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모든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다음에 뭐 비만 당뇨 치료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쉬라고 해가지고 메쉬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네. 올릭스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네. 중국 쪽에서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한번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 좀 파일을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 저는 살짝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비만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병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비만을 하나 잡음으로써 네. 이제 우리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한다면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그리고 최근에는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라오다가 네. 며칠 또 이제 어제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연말까지 2-3개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만 당뇨 쪽에도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접근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제가 앞서서도 잠깐 조선과 방산 말씀드리면서 연휴 이후에는 실적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휴 이후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뿐만 아니라 실적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APR, 예. APR도 말씀을 하셨고, 요 피부 미용 쪽에 예.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뭐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도 예. 좋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은 LNC 바이오라는 기업인데, LNC 바이오. 우리가 지금 중국이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사용처가 네. 이 미용 의료 쪽이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A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 쪽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10%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과 제 기억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더 많은 수출을 했다라는 기사를 접한 게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라고요. 202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28%까지 올라왔고요. 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제품성,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통한 화장품 쪽의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APR이라는 기업 자체가 꺾이지 않았을 때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포인트 하나를 더 네. 잡아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북미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대한 시장 자체의 캐파가 여전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라인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지금 2025년도 8월 달까지만 봤을 때 방문객 자체가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만 놓고 본다면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80%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이제 무비자 입국 관광이 방문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또 한 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온라인 쪽에 그리고 우리나라 방한 인바운드 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둔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실적 시즌에서는 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와중에 지금 조선보다도 단순히 조선보다도 엔진 쪽이 유난히 더 좋아요. 그러게요. 뭐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네. 중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발주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 중국에서 만든 LNG 엔진을 이용한 선박이 중국에서 만들었을 때 바다에 한번 선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다에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멈췄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다가 발주를 넣었었던 다른 나라 선사들 같은 경우도 발주를 취소하고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수준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9월달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LNG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 이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LNG 선박 발주량을 보면 올해 들어서 17척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2026년도에 발주가 예상되고 있는 물량이 70척 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70척 중에서 60척 이상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주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국제회사기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IMO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는 좀 더 의무화를 통해서 이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쪽으로 엔진을 교체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엔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폐선이라고 하죠. 폐선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만 하더라도 LNG 선박 외에 다른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약 40년 정도를 사용을 했을 때 폐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폐선이 되고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40년 동안 사용을 했었던 선박을 폐선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25년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폐선이 되면 LNG 선박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엔진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우리가 연휴 이후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하지만 2분기 때 거의 대다수의 물량들을 떨궈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수주받았던 물량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좋고 네.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거죠. LNG 쪽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 말씀드려보자면 굉장히 긴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서 LNG를 받아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2028년도까지는 러시아 쪽에 LNG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걸 계속해서 기한 자체를 단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산 LNG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 선박이 20척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올 수가 있고 LNG 피팅 밸브라든지 LNG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이름을 맞아요. 바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늘리겠다, 군함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MRO 쪽에 대한 부분이 어제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에 좀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들이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100%, 200% 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 때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뭐 주식들 이렇게 한번 쭉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이기본 부장님 지금 잘 가고 있는 쪽은 뭐 걱정 없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그 신라면 그 포장지에다가 캐대언 애들 캐릭터 올렸다고 이걸 갖다가 뭐 한 8, 9만 원 하던 놈을 갖다 14만 원까지 땡겼는데 야 주가란 게 그렇게 되나 싶은데 농심홀딩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또 10만 원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뭐 수직 상승, 수직 하락이고 김밥, 우양 네. 뭐 마찬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원위치 하는 애들. 네, 이게 일단 우양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김밥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을 때 네. 테마성을 가지고 좀씩 움직이는데 이게 일단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기준을 좀 정할 때 네.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매매의 그런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매를 내가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잘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성 이슈라든지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시장에 자금이 갈 데가 없고 반도체가 안 좋고 제약바이오가 안 좋고 조선 방산 원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구로 표현을 드리자면 그냥 정면 승부. 직구를 던져도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밀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SSD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D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매매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투자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과 방산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할 게 없으면 그런 걸 손대더라도 지금은 직구로 승부하자. 예. 아니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자 그러면은 꿈쩍 안 하는 애들 2차 전지 네. 무슨 뭐 게임 뭐 이런 애들 어떡하죠 이거? 이거는 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죠? 예. 신규 매수를 한다면 뭐 종목별로의 메리트를 우리가 어떤 기업이 특정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할 때는 그래도 좀 더 눈에 보이는 직구 승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같은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를 본다면 연휴 이후로 본다면 전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조선 방산 정도이고 증권주들까지도 지금 예.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승부를 보시면, 승부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올해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의 판매율이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유럽 쪽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유럽은 신차의 60%에서 70% 정도가 법인 차량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의 그런 세제 혜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일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파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어쨌든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3조 15조였나요? 그 벤츠와 계약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이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이런 기업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일단 후순위로 좀 밀려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석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좋은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저는 더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선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2차 전지를 내가 100%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다른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쪽 이제 추석 지나고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 섹터 내에서도 왜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네, 지금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너무 달리는 말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화장품과 전력기기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R 달리는 중이잖아요. APR 빼고요. 그래요? APR은 이제 예.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네. APR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한다면 지금 뭐 실리콘2라든지 그리고 실리콘2도 주가 흐름이 오히려 괜찮게 소외된 나오고 애들이 있고요. 많죠. VT도 예, 그렇고. 맞아요. VT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VT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이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 이들샷. 입점을 하면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기술력적인 부분보다는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너무 거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최근에 네. 좀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펌텍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꺾여 있는 것은 사실 네.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 뭐 해운주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많고요. 예. 철강주들도 많은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 뭐 네. 1년 이렇게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전 그래도 좀 이제 모양새 이게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좀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매매라는 것은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아주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은데 너무 달리는 거는 초원에서 막 뛰어다니기는 그거는 올라타기 어렵지만, 예, 놀이동산에 그 회전목만 올라탈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